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최상봉입니다. 오늘 비타민 C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AI하고. 좋습니다. 중학생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마젤란의 세계 일주 항해와 그 과정에서 벌어진 괴혈병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8분 분량 영상 대본처럼 구성해 드릴게요. 마젤란의 세계 일주와 괴혈병의 비밀. 영상 오프닝 드럼 소리와 함께 고대 세계지도 펼쳐진 16세기 사람들이 믿었던 건 세상은 평평하다는 말. 그런데 그 상식을 뒤집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마젤란. 그런데 이 위대한 항해 속에 한 끼도 거르지 않은 선원들이 줄줄이 죽어나갔다. 범인은 놀랍게도 비타민 C? 지금부터 마젤란의 세계 일주와 괴혈병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마젤란의 한이메이션. 출발 포르투갈 스페인 지도 위로선 경로. 1519년 9월 20일 스페인 세비야 항구에서 5척의 배가 출항했어요. 선원은 총 270명. 목표는 지구 반대편 인도네시아의 향신료 섬 몰루카 제도까지 가는 거였죠. 하지만 마젤란은 전설적인 도전을 꿈꿨어요. 한 방향으로만 가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돌아오자. 이건 그야말로 모험 중의 모험. 경로 스페인 출발. 대서양, 남아메리카 해안, 마젤란 해협 통과. 태평양을 가로질러 필리핀 도착. 인도양, 아프리카 희망봉, 유럽 귀환. 하지만 이 여정은 상상 이상으로 험난했어요. 배 위의 공포, 괴혈병. 고통받는 선원들, 부은 잇몸, 잇몸. 몇 달 동안 육지를 못 보고 고기나 신선한 과일은커녕 마실 물도 썩기 시작하자 선원들은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잇몸이 부어올라 피가 나고 이가 빠지고 피부에 멍이 생기고 결국 심한 경우 죽음까지. 이 병의 이름은 괴혈병. 영어로는 scurvy. 이 병의 정체는 뭘까요? 과일이나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몸에 없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비타민 C가 없으면 우리 몸은 콜라겐을 만들지 못해요. 콜라겐은 피부, 잇몸,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단백질인데요. 없으면 온몸이 망가지는 거죠. 당시엔 아무도 몰랐어요. 단지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죠. 3장. 마젤란의 죽음과 극적인 귀환. 필리핀 원주민 전투 장면. 그리고 1921년 마젤란은 필리핀에서 원주민과의 전투 중에 전사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의 부하 엘카노가 마젤란의 뜻을 이어받아 항해를 계속했죠. 결국 단 한 척의 배 빅토리아 호, 단 18명의 생존자만이 1522년 9월 6일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3년 걸린 세계 최초의 일주 항해. 270명 중 몇만 살아 돌아왔으니 생존율은 7%도 안 되는 셈이죠. 4장. 괴혈병의 정체가 밝혀지다. 그 후 200년 넘게 괴혈병은 바다 위의 저주처럼 계속됐어요. 하지만 1747년 영국 의사 제임스 린드가 실험을 해봤어요. 배에서 괴혈병 환자들에게 레몬, 오렌지, 식초, 소금물 등등을 각각 먹였는데 레몬과 오렌지를 먹은 사람들만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이후 영국 해군은 선원들에게 레몬 주스를 매일 지급했고 괴혈병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아우트로. 마젤란의 항해가 남긴 것. 마젤란의 세계 일주는 지구는 둥글다는 걸 증명했고 비타민 C가 없으면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도 알려줬어요. 지금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 한 조각이 예전엔 사람을 살리는 생명줄이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역사 속 모험과 과학의 교차점.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도 꼭 나눠보세요. 필요하시면 이 대본에 맞는 자막, 이미지 컷 구성안도 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목소리 톤이나 캐릭터 구성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요청해주세요. 자, 들으셨다시피 괴혈병은 혈관이 망가지는 병이에요. 잇몸이 부어올라 피가 난다. 그럼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말은 잇몸에 있는 혈관이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몸은 혈관이
몸 전체에 다 있는데 잇몸의 혈관만 망가지겠습니까? 장기나 근육이나 뼈에도 다 같이 망가지지요. 그래서 괴혈병은 혈관이 망가진다. 그 다음에 이가 빠진다. 이가 빠지는 거는 이제 그 턱뼈에 이가 심어져 있는데 턱뼈하고 이하고 이게 저게 빠진다는 것은 뼈가 녹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턱뼈만 녹겠습니까? 온몸에 뼈가 얼마나 많은데 같이 녹죠. 그 멍이 생긴다. 계혈병 환자는. 그 멍이라 하는 거는 피부 깊숙이 있는 혈관이 망가져서 그것이 안에 피가 고여서 이게 밖으로 멍으로 나타나는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괴혈병은 온몸이 혈관만 있습니까? 우리 몸에 모든 조직이 다 망가진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해답이 비타민 C는 먹으면 낫는다. 그 비타민 C는 어떤 작용을 하느냐? 그 고장 낫는 거 고친다는 얘기잖아요. 그 비타민 C를 먹으면 고장 원래대로 회복이 된다.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만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대에 우리한테 적용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적용을 하고 산다는 얘기는 우리 주위에 당뇨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뇨 환자는 합병증이 무서운 병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당뇨병의 환자의 증상은 결국은 혈관이 망가지는 병이 당뇨병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뇨병은 혈당이 높아지는 만성 질환인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합병증은 크게 혈관과 관련된 것과 신경 관련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합병증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미세혈관 합병증. 그러니까 눈의 망막에 있는 미세혈관이 손상돼서 시력이 나빠지거나 심한 경우 실명까지 이를 수 있어요. 그리고 신장병증, 신장의 혈관이 손상돼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심하면 투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병증, 말초신경이 손상돼서 손발의 저림, 통증, 감각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혈관 합병증, 바로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로 인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이 좁아져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커지면 뇌졸중, 중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합병증, 발 문제, 그러니까 상처가 잘 낫지 않아 감염되거나 심한 경우 괴사로 이어져 발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피부 및 잇몸 문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상처가 쉽게 생기고 잘 낫지 않으며 잇몸염증도 자주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합병증은 혈당 관리를 꾸준히 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면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으니 관리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자, 당뇨 합병증은 결국 괴혈병하고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당뇨의 원인이 혈당이라고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병원에서는 혈당을 낮추는 약만 주잖아요. 그 혈당을 낮추는 약을 줘도 이게 그 당뇨병이 낫지 않고 있잖아요. 당뇨약은 한번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이 말은 당뇨약은 평생 먹어도 당뇨병은 낫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뇨병 결국에는 이게 합병증으로 혈관이 망가지는 병이니까 이 혈관을 생생하게 해주는 게 당뇨에 대한 해답이다 이거죠. 그 혈관을 생생해 해주는 거는 비타민C가 답이라는 얘기죠. 결국 쉽게 말하면 당뇨병 걸린 사람은 비타민C를 많이 먹어야 되고 당뇨가 없는 사람은 당뇨가 안 걸리기 위해서 미리 예방적으로 비타민C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되냐? 안 걸린 사람은 아침에 2알 먹고 점심에 2알 먹고 저녁에 2알 먹고 예방을 하고, 걸린 사람은
또 아침에 세 알 먹고 점심에 세 알 먹고 저녁에 세 알 먹고 그 합병증이 예,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자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전국에 당뇨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약 타 먹고 돈 얼마나 많이 씁니까? 건강보험료 너무너무 많이 나가고. 그러면은 이 비타민C를 먹고 예방을 하거나 이 합병증을 먹고 예방을 하거나 이래 하면은 건강보험료를 훨씬 적게 내도 되잖아요. 저는 그거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타민C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다음 세 가지 내용을 명확하고 흥미롭게 설명드릴게요. 1. 비타민C의 원료와 중국에서의 제조법. 2. 염소, 강아지, 고양이 등이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하는 비타민C 양. 3. 그 양을 사람 몸무게 기준으로 환산. 비타민C는 어떻게 만들까? 원료. 대부분 옥수수 전분 또는 포도당에서 시작합니다. 제조 과정 스테인 공정 또는 현대 생물학적 발효법. 1. 옥수수 전분, 포도당으로 전환. 2. 포도당, 소르비톨로 환원. 3. 소르비톨, 소르보스로 발효, 미생물 이용. 4. 소르보스, 비타민 C 아스코르빈산으로 화학적 산화. 이 과정을 자동화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합니다. 전 세계 비타민 C 원료의 약 80다 90%는 중국에서 제조됩니다. 염소, 강아지, 고양이는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든다. 사람은 비타민 C를 직접 만들 수 없지만 대부분의 동물은 체내에서 합성해요. 그들은 간에서 효소, 엘글로놀락스트레스를 이용해 포도당을 비타민 C로 전환하죠. 염소, 몸무게 70kg 기준으로 하루 약 13g에서 16g의 비타민 C 합성함. 강아지, 10kg 기준으로 하루 약 500mg에서 2g. 고양이, 5kg 기준으로 하루 약 200에서 300mg. 사람 기준으로 환산하면 사람도 이들처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만들어야 할까요? 동물, 체중, 비타민 C. 사람 70kg 기준 환산. 고, 염소 70kg, 13소대로 16g per day. 강아지 10kg, 500mg, 2g, 14g per day. 고양이 5kg, 250mg 내외. 참고, WHO 권장 비타민 C 섭취량은 하루 100mg 정도. 하지만 위처럼 다른 포유류들은 자연적으로 하루 3,000더 15mg을 합성하고 있음. 정리 요약. 대부분 중국, 옥수수, 포도당, 아스코르빈산 제조. 제조 방법, 생물 발효 화학 공정, 레이크타임 또는 현대 공정. 염소의 생성량, 하루 13생 16g. 사람보다 환산 시, 동물들과 같다면 하루 수 수십 g 필요. 필요하시면 이 정보를 영상 대본이나 슬라이드로 재구성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알고 싶은 동물이나 인체 비교 자료도 요청해 주세요. 자, 이 염소가 만드는 그 하루의 양을 사람으로 70kg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은 13에서 16g을 만든다고 그 연구 실험이 있습니다. 논문에도 있고. 13g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비타민C 한 알이 1g입니다. 1000ml가 1g. 그러니까 13g 같으면은 13알이지요. 하루에. 염소가 생산하는 약 13알에서 16알 정도 몸에서 생산을 하고, 강아지는 3g에서 14g까지. 이게 비타민C 알로 치면은 3알에서 14알, 고양이는 3알 반.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물들은 그 체내에서 생산을 하고, 사람은 비타민C를 사람 몸에서 생산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루에 그 아침 먹고 2알, 점심 먹고 2알, 저녁 먹고 2알 먹으라고 그래 많이 먹어야 되나? 그러면 위장 빵꾸 안 나느냐 해서고 뭐 죽느냐 해서고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건 다 무식의 소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물들이 이렇게 만드는데 사람이 이렇게 못 먹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WHO 권장량 섭취량이 하루 100ml 정도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2차 세계 대전이 전쟁 당시에 군인이 뭐 총 맞아가 죽고 이런 거는 그 전쟁이라서 괜찮은데 이게 전쟁도 하지도 않고 괴혈병 비타민C로 괴혈병 걸려가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는 이 사람이 안 죽을 만큼 최소한의 양을 조사를 해라. 이렇게 조사를 했는 게 100ml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 전쟁하는 군사도 많고 또 양식도 줄 양식도 적고 사람은 안 죽어야 되니까는 그래서 막 연구를 했는 거를 그 100ml 정도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도 그 저 WTO에서 뭐 100ml 정도 뭐라 하는데 누구는 왜 6알 6,000ml 뭐 12,000ml 12알 이렇게 먹으라고 주장을 하느냐. 그건 잘못됐다 이래 하는데 그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6개에서 12개 이렇게 정한 기준은 동물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를 참고로 해서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라고 하고 저는 하루에 6개씩 10년 이상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병원 잘 안 갑니다. 그러면 나이가 66세인데 병원에 잘 안 가니까 뭐 건강보험료도 건강보험료만 많이 내지 뭐 많이 타먹지도 못하고 그 나라에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꼭 비타민 C를 드시고 건강 예방하시고 또 이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